자, 오늘은 함께 우리 군집 분석, 클러스터 어널시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말 그대로 그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유사한 것끼리 어떤 묶는 과정을 우리가 이 군집, 묶은 거를 군집이라고 그러거든요. 클러스터. 그러니까 그 클러스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특성, 유형별 특징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기법. 그게 바로 우리 군집 분석이라고 합니다.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이 군집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텍스트에 대한 군집 분석은 일단은 텍스트끼리는 최대한 유사한 형태로 묶여진 군집을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군집으로 묶여진 텍스트들과는 최대한 유사하지 않도록 그렇게 분류를 해야 됩니다. 즉 군집 안에선 최대한 유사하게 군집을 형성해야 되고 다른 군집과는 최대한 유사하지 않도록 거리를 띄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우리가 그 유사하다라는 그 의미, 그게 이제 이 텍스트에서 유사하다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개념을 이해되며 그리고 계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예제로 한번 그 유사도 계산을 해볼 텐데요. 먼저는 텍스트 쌍에 대해서 자카드 유사도가 있고 코사인 유사도가 있습니다. 크게는 이것 말고도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자카드 유사도는요,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하는데 두 텍스트 문서 사이에 공통된 용어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해당 텍스트에 존재하는 총 고유 용어의 수를 가지고 그 비율을 계산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에 반해 이제 코사인 유사도는요, 그 벡터 표현 사이에 그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back of words나 TF, IDF와 같은 그 행렬 자체에 그 벡터 표현으로 이 행렬을 텍스트에 대한 벡터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자카드 유사도랑 코사인 유사도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NLTK 임포트를 하고요. NLTK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기본적인 펑크 그리고 워드넷 다운로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NLTK에 우리 임포트해서 워드 토크나이저 그리고 NLTK에 스태밍을 좀 할 수 있게 우리 워드넷 르메타이저를, 그래서 우리 표제어를 추출을 할 거고요. 그리고 사이킨런에서 feature extraction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TF, IDF, 벡터라이저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양한 그 코사인 시밀러리티 계산을 하기 위해서요, 페어와이즈 안에 코사인 시밀러리티가 있어요. 이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자카드 시밀러리티는 직접 만들어 보고요.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지금 여기 사이클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그대로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임포트를 했고요. 먼저는 우리 자카드 시밀러리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자카드 시밀러리티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어떤 두 개의 어떤 문서가 온다고 치면요, 르메타이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워드넷으로 하나 만들어주고, 각 문서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 워드들을 다 뽑은 다음에 그 뽑은 거를 르메타이즈 해서 리스트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걸 한 번에 해볼게요. 한번 월드죠, 여러 개니까 월드 1 해서 여기에 워드를 하나씩 가져야죠. 워드 토크나이즈를 통해서 네, 이렇게 가져오는데, 가져온 이 워드에 대해서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워드에 소문자로 로어로 해서 소문자로 만들고요. 얘를 다시 르메타이저를 돌려야 되잖아요. 르메타이저에 르메타이즈 이렇게 돌려서 이 부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걸 한 번에 처리한 그 리스트가 나오겠죠.
똑같이 복사해서 words2 document 2에 대해서 토커나이즈하고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르메타이즈한 결과를 리스트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네, 이렇게 해두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통된 지금 현재 더큐먼트 1과 더큐먼트 2에서 공통되게 사용되는 부분을 계산해야 되고 전체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터섹션 해야 되거든요. 얘를 인터해서 한 번에 이것도 해볼게요. 전체 개수가 필요한 거니까 랭스로 묶어야 되는데 그 전에 set으로 words 1에 대한 set 그리고 set으로 words 2에 대한 set 이거 두 개 간의 인터섹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intersection 붙여서 네 이렇게 비교를 하면 되는데 이 인터섹션한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자카드는 그래서 len으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네 그리고 union은 공통되게 사용되는 거에 대한 전체 개수인데 이것도 set words에 union 해서 set words 2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여기에 len 해서 개수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return 해서 전체 공통된 유니온의 인터섹션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리턴 시켜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자카드 시밀러리티 계산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돌려볼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리 명언을 좀 사용해서 think like a man of action and act like man of thought. 네, document 1, document 2 얘는 try not to become a man of success but rather try to become a man of value. document 3 give me liberty of give me death. 네, 이렇게 세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 더큐먼트들 간에 그 유사도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치면은 자카드 시밀러리티 우리가 만든 거 여기다가 D1과 D2를 넣어주고 D1과 D3도 넣어주고 D2와 D3도 넣어주면 전체 다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했더니 지금 우리가 자카드 시밀러리티로 나온 결과를 보니까 더큐먼트 1과 더큐먼트 2에 대해서 비교했더니 0.222 정도 시밀러리티가 값이 나왔습니다. 유사한 거죠. man이 같이 출모를 했으니까 유사하고 뭐 비슷한 게 좀 몇 개 있죠. 그래도 0.2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man이 큰 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더큐먼트 1과 더큐먼트 3 이거는 서로 비슷한 게 별로 없죠. 그 다음에 더큐먼트 2와 더큐먼트 3 이것도 더 유사한 게 없습니다. 이거 두 개 사이에는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유사도 계산 한번 해봤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자카드만 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코사인 시밀러리티거든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근데 코사인 시밀러리티는 우리가 그 벡터 표현을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벡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TF IDF 벡터라이저를 통해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TF IDF 벡터라이저 코퍼스를 우리 D1, D2, D3 이거를 다 그냥 코퍼스로 묶어 볼게요. 그리고 TF IDF 계산을 해보는데 여기에서 우리 fit transform 해주면 되겠죠. 트랜스폼에서 코퍼스를 넣어준 다음에 여기에서 받아올 때는 to dense로 받아올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해서 cosine similarity 여기에 TF IDF의 0번째 그럼 D1이죠. 그 다음 TF IDF의 1번째 그러면 D2고요. 자 이렇게 비교를 또 다 같이 해보면요 0, 2, 1, 2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우리가 TF-IDF를 기반으로 한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계산을 해보니 비슷하게 나오는데 자카드랑 근데 조금 다르죠. 여기에는 0.2286 그리고 문서 1과 2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문서 1과 3에 대해서는 0.06 그리고 문서 2와 3을 비교하면 0.047 네,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그 클러스터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영어로 해도 영어는 오히려 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한국어가 더 어렵기 때문에 우리 한국어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CoNLPy 설치를 해주고요. 이거 설치하는과 동시에는 안 되겠지만 저거 마치자마자 apt-get 해서 install curl git 해주고 아이고 실행을 해버렸네요. 이미 설치되어 있네요. 자, 이거 말고 bash로 실행을 해서요. curl 해가지고 우리 이 현재 쉘을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졌네요. 네, 나머지는 맞죠? 네, 그래서 배시로 지금 현재 쉘을 쉘에 이제 그 설치할 수 있는 명령어 스크립트가 모아져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맥캅 시스템에 설치하기 위해서 배시로 실행을 한 겁니다. 네, 이게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조금 기다려서 설치할 때까지 기다려 볼게요. 네, 지금 컴파일 하고 있죠? 네, 실제 다운로드 다 하고 컴파일을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뭐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설치해서 지금 동작 테스트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맥캅 코어 딕셔너리 네, 딕셔너리도 지금 다 다운로드 하고 있죠. 네, 이제 설치가 끝났네요. 네, 보면은 다 설치가 됐죠. 지금 그 메카 파이썬까지 설치가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 좀 다운로드도 하고 그 다음 전처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할 거는 우리 그 영화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군집 분석을 해볼 겁니다. URL 그 라이브러리의 리퀘스트 통해서 우리가 실제 필요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주소를 그대로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건데 네, 이걸 가지고 리드라인스로 읽어오고요. 그 다음에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5개 정도만. 네, 지금 보면은 그 한국어라서 지금 이렇게 깨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어 부분만 우리가 디코드해서 변환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여기에 X 디코드 하고 하나씩 가져올게요. 로우에서
우리가 10,000개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10,000개만. 그리고 리뷰스로 하나씩 리뷰스에 어펜드 해주고, 스플릿해서 우리가 탭을 구분으로 해서 그 첫 번째 리뷰에 대한 내용만 가져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요. 그리고 리뷰스 5개만 출력해 볼까요? 네, 어릴 때 보고 지금 다시 봐도 재밌어요. 영화죠, 영화. 그 다음에 코 NLPy에서 태그에 맥캅, 우리 그 형태수 분석기를 가져와서요, 맥캅 실행을 만들어주고, 리뷰스에 태거, 그래서 형태수 분석으로 하나씩 리뷰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뷰스에서 리뷰라고 형태수 분석한 그 결과니까 이제 토크나이제이션 하는 거랑 똑같죠. 네, 태깅은 빼고 우리가 실제 토큰화된 것만 가져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변환한 형태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워투백으로 좀 뭐랄까요, 벡터라이제이션으로 각 단어들을 벡터라이제이션 공간에 좀 이렇게 인베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그 워투백 모델이 젠심이라는 라이브러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워투백 여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tsne로 시각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매니폴드에 있는 tsne도 가져오고요. 네, 그 다음에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우리 시각화를 위해서 가져오는데, 여기에 폰트 매니저에서 fm, 그리고 매트플롯 라이브러리에 import rc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여기 스펠링이 틀렸죠? 네, 다시 실행해 줄게요. 네, 실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워투백 모델 생성을 하고, 그리고 젠심의 이제 워투백은 그 선언과 동시에 학습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바로 워투백 만든 다음에 여기에 워투백의 생성자에다가 리뷰스 데이터 넣고, 카운트, 민 카운트 값을 뭐 5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자마자 바로 워투백 결과가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바로 만들어지죠.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리뷰수 꽤 많잖아요. 10,000개나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이 워투백을 만들면 이런 거를 계산할 수 있죠. 워투백의 그 most similar 해서 영화에 대해서 얼만큼 유사한 단어들이 있는지, 그럼 영화에 대해서 유사한 단어들 리스트를 뽑으니까 마음, 작품, 이야기, 뜻, 따뜻, 현실, 모습, 이렇게 유사한 단어들이 얼만큼 그 유사하냐, 시밀러에 따라서 나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워드들은 워투백이니까 다 벡터라이제이션 공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베딩 돼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계산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얼만큼 유사한 건지. 자, 그리고 tsne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그 워드 인베딩을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줄 수가 있어요. tsne, 여기에 이제 우리 컴포넌트 개수를 정할 수 있는데 2로 하는 거는 2차원으로 우리가 만든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면은 지금 현재 tsne이 잘 형성이 됐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보캡해서 보캐블러리만 좀 따로 빼둘게요. 보캡은 그 워투백에 이미 계산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워투백, 여기에 보캡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 similarity 해서 워투백에다가 보캡을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워드백에다가 그 보캡, 지금 현재 워드백에 들어가 있는 모든 보캐블러리를 그 결과에 대해서 시뮬레이터에서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각종 값들이 잔뜩 들어가 있겠죠. 네, 여기 보캡에 해당하는 결과가 다 시뮬러리티 계산된 결과로 이렇게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유사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기 편하게 판다스로 한번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transform similarity에서요. 이거를 우리가 2차원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tsne에 그 fit transform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아까 계산했던 similarity들 있잖아요. 그 similarity를 tsne로 그 우리가 n 컴포넌트를 2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 similarity 전체에 대해서 2차원으로 변환된 결과가 transform similarity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 transform된 similarity를 넣어줍니다. 여기에 당연히 인덱스 값으로는 우리가 그 보캐블러리를 여기다 넣어주고요. 컬럼 정보는 2차원이기 때문에 x, y 형태 2차원 표현으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f에 우리가 전체가 아니라 한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볼게요. 이 계산이 좀 오래 걸리죠. fit transform 하는 건데 네, 전체 similarity 계산된 거를 2차원으로 바꾸는데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출력하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일부만 10개 정도만 출력을 해봤더니 이렇게 단어가 들어가 있고요. 인덱스에는 단어들 vocabulary 그 다음에 x, y 즉 이게 뭐예요? 2차원 형태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x, y는 즉 좌표값을 의미하잖아요. 그럼 그 좌표값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주면 끝날까요? 시각화를 할 때. 네, 맞습니다. 그냥 그려주기만 하면 시각화는 끝나는 거죠. 우리 C본을 가지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매트플롯 라이브러리 사용해서 여기 시각화를 위해서 스타일을 좀 지정을 할게요. C본 화이트로. 자, SNS. 자, 여기에 플롯을 그리는데 x, y 그리고 x, y에 대해서 df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걸 넣어주고 fig false로 바꿔주고 사이즈는 한 8 정도 그리고 show 해볼게요. 아이고 fit인데 fit leg 자, 보면은 그려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현재 그 워드백을 우리가 tsne를 통해서 2차원 형태로 바꾼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매니폴드 해서 tsne 알고리즘으로 2차원으로 바꿨더니 자, 이런 분포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워드백이 좀 더 고차원의 어떤 벡터라이제이션 공간 안에 인베딩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보기 편하게 2차원으로 바꾼 겁니다. 우리는 2차원 아니면 3차원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군집이 나타내는지 한번 봤죠. 그리고 우리 사이클런이랑 그 사이파이를 이용해서 계층적 군집화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군집화도 아니고 앞에 뭐가 붙었냐면 계층적이라는 게 붙었죠. 그래서 계층,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이 가능한 네, 그런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개별 객체들이 유사한 객체나 그룹과 통합해서 군집화를 수행하는 알고리즘이에요. 비계층적 군집화도 있는데 그거는 비계층적 군집화는 사실은 그 군집 수를 지정을 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 비계층적은요, 뭐랄까요, 그냥 계층에 대한 어떤 내용을 따라서 통합하고 하거든요. 객체에 따라서. 그래서 객체의 어떤 계층을 찾아가면서 군집을 하기 때문에 그 어떤 군집 수를 지정을 해주진 않아요. 그리고 계층적 군집화는 모든 객체 간의 거리, 유사도가 미리 계산되어 있어야 되는데 계산 복잡도도 비계층적 군집화보다 좀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층적 군집화부터 한번 해보고 비계층적 군집화를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이클런에서는 비계층적 군집화를 다루는 그 어그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병합 군집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계층적 군집화 이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병합 군집 애그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은요, 각 객체들을 클러스터로 간주를 합니다. 그리고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가장 비슷한 두 클러스터를 계속 합쳐요. 합치고 그리고 종료되는 조건에 세 가지가 있는데, 왜냐면 이걸 계속 합치는 과정을 반복해서 뭔가 뭐 클러스터를 만드는 건 좋은데 어느 순간은 그만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만하는 조건으로 그 월드가 있고, 그다음 에버리지가 있고, 컴플릿이 있습니다. 그 월드는 그 모든 클러스터 내에 분산을 가장 적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쳐요. 이게 이제 디폴트로 이 월드로 돼 있는데, 월드는 그래서 분산을 가장 적게 증가시키는 두 클러스터를 합치는 그 조건. 그리고 에버리지는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를 합친다. 그리고 에버리지와 달리 컴플릿은요, 최대 거리가 가장 짧은 두 클러스터를 합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균 거리, 최대 거리 이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클러스터 내 분산을 가장 적게 증가시키는 이 방법이 디폴트로 사용하는 만큼 조금 효과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세 가지 부분,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어떤 그 방법들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 세 가지 다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자, 월드 얘는 scikit-learn의 클러스터 이용을 하는데요. import agglomerative clustering 가져오고요. 월드의 div clustering에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수를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뭐 6으로 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링키지의 값에 우리 무엇을 할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word predict word에 fit predict 해서 지금 df로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든 값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한번 predict 연산을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실제 그 어레이 형태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results df를 빼주고 results에서 predict 결과를 추가한 형태로 값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추가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 프레임에 기본적으로 x, y 좌표값이 있는데 그거 함께 오른쪽에 predict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게 어느 클러스터 넘버에 해당이 되는지가 결과가 이게 띄워집니다. 이 결과를 왜 저장하냐면 우리가 시각화로 나타내기 위해서죠. SNS에 nmplot해서 x와 y 데이터로는 results 주고요. fit leg에 여기 값은 false로, 그리고 사이즈는 한 뭐 8, 색깔 구분을 위해서 hue로. 근데 hue를 무슨 구분으로 우리가 카테고라이제이션 해주냐면 predict 결과를, 지금 우리가 추가했던 이 predict 결과를 색깔 구분 다르게 hue로 지정을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show 해주면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너무 큰가요? 한 6 정도로 할게요. 네, 결과 나왔죠? 네,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에 따라서 클러스터가 구분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이제 그 비지도이기 때문에 클러스터링 자체가, 그래서 이게 뭐 맞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군집을 이런 식으로 형성한 것, 이게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에버리지 방법이 있습니다. 에버리지 방법 avg 해서 레이트 그 클러스터링 할 때 n clusters를 6으로 또 해주고 여기에 링키지를 값을 또 average를 해줍니다. 그 다음 predict 해서 average의 fit transform으로 df를 이제 학습을 하고요. predict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fit transform이 아니라 fit predict죠. 얘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results 따로 df에서 빼서 결과가 또 다르니까 여기에 predict 값 다시 넣어주고
네, 10개만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네, 여기에 또 결과, 프리딕트한 결과 값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lm 플롯해서 x, y 데이터의 results 그리고 fit 렉에 false 사이즈는 6 hue는 predict로 똑같이 해주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뭐 비슷한 모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형태로 결과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위치는 똑같죠. 네, 위치는 똑같은데 지금 색깔이 지정되는 부분이 조금 다르죠. 네, 차이 느껴지시죠? 어떤 식으로 클러스터를 구성을 했는지가 조금 다르게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까 알다시피 에버리지는 그 다른 차이점이 뭐였죠? 여기 보면은 클러스터 간의 평균 거리가 가장 짧은 걸 합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해서 구성이 된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평균이 아니라 complete 최대 거리. 자,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보면은 complete 해서 똑같이 n 클러스터 수를 6으로 지정을 해주고 링키지를 complete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 predict에서 complete, fit, predict 그리고 predict 해줍니다. 출력이 됐죠? 그 다음에 result 똑같이 빼주고요. 네, predict 값만 따로 빼주고 10개만 출력을 똑같이 해볼게요. 네, 여기는 뭐 다 이쪽은 0으로 됐네요. 자, 그 다음에 lm 플롯 해서 x, y 데이터 results 그 다음 fit 얘는 false로 사이즈는 6 hue도 predict로 똑같이 해주고 출력을 해볼게요. 네, 보면은 또 이것도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죠. 얘는 이제 최대 거리를 기반으로 그 클러스터 형성을 하기 때문에 조금 결과가 다른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그 우리 다양한 그 클러스터링 한번 해봤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수행한 거는 비계층적, 네, 비계층적을 먼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계층적은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3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3개의 종류에 따라서 수행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비계층적 한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안 했는데 그 우리 사이파이로 그 거리를 사용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비계층적 이 방법과 달리 계층적은 우리 어떤 계산된 결과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이파이로 스파셜 디스턴스 계산이 있습니다. 여기에 p 디스턴스죠. 그 다음에 스퀘어 폼 블로그요. 그 다음에 사이파이의 클러스터 하이러키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링키지 그 다음에 덴드로그램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걸 가져오고요. 우리 사이파이로 거리 계산하고 그 다음 워투백 사용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pdist 사용해서 지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구하는 방법으로 한번 거리를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제 디스트 매트릭스로 하나 만드는데 pdist로 여기에 df 우리가 계산한 데이터 프레임 있잖아요. 이 워투백으로 만들어 놨던 df 값을 그대로 이용하고 여기에 매트릭으로 우리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니까 어떤 거리 계산할 거냐 여기에 유클리디언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유클리디언 거리를 계산한 결과를 디스트 매트릭스에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로우 디스트에서 데이터 프레임 여기에 스퀘어 폼 여기에 디스트 매트릭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로우 디스트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스펠링이 틀렸네요.
partial distance인데 오타가 났죠? tons p dist에 유클리디언 메트릭인데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지금 현재 그 디스턴스가 다 계산되어 있는 그런 매트릭스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그 각 단어 간 유클리디언 거리를 이용해서 우리 군집 분석 그리고 덴드로그램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로우 클러스터스에서 링키지, 우리가 아까 그 사이퍼에 있는 링키지를 사용해서 디스트 매트릭스 넣어주고 그 다음 메소드로 complete 넣어줍니다. 여기 이제 complete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 다음에 figure 해서 사이즈를 얼마나 할까요? 한 20, 10 좀 크게 잡고 덴드로그램 시각화 하는데 여기에 z 값은 low clusters 우리 전체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겠죠. 그리고 leaf rotation에서 마지막 leaf를 50으로 로테이션 시켜주고 그 다음 leaf 폰트 사이즈를 한 7 정도 줄게요.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시각화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크겠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계층적 군집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클러스터 표시하는 것보다는 그거는 또 계산도 다 해놨잖아요, x, y로. 근데 그것보다는 얘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계층을 계속 만들어가면서 그 시각화를 하기 때문에 그런 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시각화 표현을 했는데 보면은 지금 현재 너무 작아서 안 보이네요. 여기 지금 저희가 50도로 로테이션한 이 단어들이 다 여기 빼곡히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빼곡히 들어간 거에서 어떻죠? 계층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래서 지금 그 계층으로 보자면 총 클러스터가 4개로 구분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록색 하나, 그리고 빨간색 하나, 하늘색 하나, 그 다음에 그 보라색 이렇게 크게 4개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가 형성이 된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근데 이거랑 이제 좀 다르게 우리 워드백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사용한 건 디스트 매트릭스에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다 계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 하이러키컬 클러스터링을 해서 덴드로그램을 시각화를 한 건데 그게 아니라 워드백을 그대로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머징스 링키지 넣을 때 여기다가 디스트 매트릭스 아니라 df를 그대로 넣는 거죠. 네, 그렇게 머징 그리고 또 똑같이 시각화를 해볼게요. 20, 10 넣어주고 덴드로그램 머징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리프 로테이션 똑같이 50 그다음 리프 폰트 사이즈 7 네,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쇼 해볼게요. 네, 지금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죠.
네, 계층적 시각화. 네, 그 워투백 현재 계산된 값을 그대로 그 사용을 하는 거죠. 계층적 군시파에. 네, 됐습니다. 보면은 어느 정도 유사하게 결과가 나오긴 했네요. 네,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한번 이 워투백으로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클런을 이용해서 우리가 비계층적 군집하는 방법, 대표적으로 우리 K-민즈라고 하는 굉장히 대표적인 그 비계층적 군집화 알고리즘 한번 수행을 해볼 겁니다. 근데 이 비계층적 군집화는요, 그 나눌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해서 각 객체가 어느 클래스에 속한지를 이제 결정을 그 해줘야 되고, 그 계층적 군집화보다 계산 복잡도가 작기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에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계층적 군집화 돌릴 때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네, 그래서 계층적 군집화는 좀 시간이 필요한데 비계층적은 그냥 바로 출력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 개수가 군집화 성능에 크게 좌우지우지되는 그런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어떤 조정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값이 좋은지.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고려하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또 비계층적 군집화거든요. 자, 한번 우리 대표 알고리즘인 그 K-민즈를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러스터 개수 K 값이 3인 경우를 해보면요. 일단은 사이클런에서 클러스터에 임포트해서 K-민즈를 가져옵니다. K-민즈의 n clusters에서 3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클러스터 개수를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predict에서 K-민즈의 fit predict df, 우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df 값을 그대로 넣어주고 여기 대해서 predict를 한번 해보면 K-민즈 스펠링이 틀렸네요. 네, 이렇게 수행을 해주면 네,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 각각의 값들이 지금 어떤 클러스터에 그 포함이 되는지에 대한 클러스터 넘버가 인덱스 값이 뜨는 거죠. 그리고 df로 넣어주고 results에서 여기에 predict 값 똑같이 따로 넣어주고요. 그런 다음에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게 클러스터 어디에 포함된 건지에 대한 어떤 그 결과죠. 클러스터링 결과. 그리고 시각과 똑같이 lm 플롯해서 나타내주면요. 데이터는 results, 그리고 fit, leg의 false, 사이즈는 6, hue는 predict 이렇게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지금 아까 우리가 워투백 결과처럼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클러스터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딱 3개로 구성이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3개로 클러스터가 구분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K-민즈는 K개, 즉 3이라는 클러스터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그 기반으로 알고리즘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클러스터 개수가 6개인 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똑같이 K-민즈 n clusters 해서 6으로 만들어 주고요. K-민즈의 fit predict 해주고, 아이고, predict 결과 출력을 해보면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그대로 또 반영을 해주고요. results의 predict 그리고 results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네, 이렇게 결과가 포함된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nplot에서 x, y 데이터의 results 그리고 fit 레그는 false로 해주고 사이즈는 6, 그 다음 hue는 predict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시각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각화를 하니까 아까 3개가 아니라 이제는 6개로 클러스터가 이제 구분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클러스터링 된 결과 군집 분석을 한번 이용을 해봤고요. 그래서 우리 K민즈로 클러스터 개수 다르게 해서 하는 실습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 군집화 워드백이랑 디스턴스,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가지고 또 계층적 군집화하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또 다양하게 우리 그 병합 군집 3개의 구분에 따라서 그 병합 군집 한번 돌려봤습니다. 네, 어그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 종류별로 한번 돌려봤고요. 네, 그래서 계층 군집화 그리고 워투백으로 지금 2차원으로 TSN에서 표현을 했었고요. 네, 데이터 전처리 한글 때문에 형태소 분석기 설치하고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유사도 계산을 위해서 자카드랑 코사인 유사도 계산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함께 그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실제 텍스트 예제를 가지고 한번 군집화해서 분석하는 결과를 함께 실행을 해봤습니다.